20년 된 아말감 멀쩡하게 있고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 이뻐요. 너무 넓어, 충치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인레이라는 치료를 해요. 이런 거 있어요. 충치가 보이는데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수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시면 검진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치 치료는 범위가 작을 때 조금 썩었어요. 그럼 거기를 갈아서 없애겠지. 그래서 온전한 치질이 나올 때까지 갈아서 없애고 그 부위를 다시 채워 넣겠죠. 이걸 채워 넣을 때 이제 재료가 있는데 예전에는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많이 썼었고 그게 보험이 되니까 또 아말감은 되게 좋은 재료긴 하거든요. 20년 된 아말감 멀쩡하게 있고 이런 거 많이 봐요. 치료 제대로 해놓으면 정말 좋은 재료긴 한데 일단은 아말감은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끼워 넣는 겁니다. 물리적인 결합이 되는 거지 접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은 이슈도 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 이뻐요. 요즘 세상에 여기 까맣게 있으면 그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고 두 번째 보험 재료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게 GI라는 게 있어요.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접착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접착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이에요. 얘는 또. 그리고 좀 안 이뻐요. 티가 좀 나. 얘는 강도도 조금 떨어지고 생체 친화도 굉장히 높아서 신경이랑 되게 조화는 잘 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레진입니다. 명확히 하면 컴포짓 레진, 복합 레진인데 충치를 제거를 하고 때우는 치료.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메인이고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레진으로 때우려고 보니까 너무 넓어, 충치가. 어금니인데 막 이만큼이 다 썩었어요. 그럼 레진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죠. 왜냐면 레진은 그렇게 강도가 엄청 센 재료는 아니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인레이라는 치료를 해요. 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 다음에 본을 떠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걸 인레이라고 하죠. 범위가 되게 넓거나 사이 충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면을 커버해야 될 때는 인레이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옆면은 정말 음식물이 안 끼게 딱 맞춰야 되잖아요. 레진으로 옆면을 치료를 하려면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아마 인레이 비용이나 옆면 레진 치료나 비용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온레이라는 게 있죠. 이는 들어가는 거고 오는 올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가 보면 볼록볼록 있잖아요. 근데 이 볼록볼록에서 들어간 그루브 부분 거기를 파서 들어가면 인레이인데 볼록 올라온 부분까지 다 썩은 거예요. 거기까지 날렸어. 그럼 거기까지 커버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온레이가 되는 거예요. 더 넓어졌죠. 여기서 이제 온레이로도 안 된다. 이러면 씌워야 돼요. 크라운 전체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크라운도 안 되면 방법 없죠. 그럼 빼야지. 그러면 임플란트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계속 이런 단계로 증가를 할 거예요. 이건 되게 단순한데 우리나라는 보험 수가 체계가 보험되는 치료는 다 치료비가 같아요. 나라에서 정해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비급여, 즉 보험이 안 되는 치료, 비급여 치료는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정하면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대략적인 평균치는 있고 흐름은 있지만 세세한 비용이 같을 수는 없죠. 단순합니다. 그냥 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다른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쓰는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고 애들 연구치 레진은 또 보험이 되거든요. 그런 보험이 되는 충치 치료도 당연히 있고 근데 대다수가 보험이 안 되는 충치 치료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충치 치료라고 뭐 무조건 보험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험이 되는데 비급여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 제가 방금 왜 약간 망설였냐면 충치 치료 중에 이제 신경 치료 있잖아요. 신경 치료는 다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다 같아요. 근데 왜 다르냐면 크라운 비용이 다른 거예요. 보통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까지 따라가니까 이건 필수거든요. 그래서 크라운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충치는 단계가 있어요. 캐리어스라고 하거든요, 충치를. 그래서 C1, 2, 3 이렇게 가요. C1이면 범랑질, 즉 치아 최외곽에 한정된 충치. 얘는 치료 안 해도 돼.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 지켜보면 돼요. 그러다가 C2, 상아질까지 간 충치. 이거면 이제 치료를 해야지. C1인지 C2인지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새 뭐 진단기구도 많이 나와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무슨 빗으로 보면 이게 보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명확한 거는 저는 긁어봤을 때 긁히면은 그리고 푸석푸석한 게 느껴지면은 사실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기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보는데 저는 웬만하면 지켜볼 수 있는 건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기를 놓쳐서 더 큰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진단을 되게 정확히 해야지.
C1 캐리어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러스티드 캐리어스라 그래서 정지된 충치가 있거든요. 60, 70대 넘어서면요, 충치랑은 이별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치주를 걱정해야지. 충치는 새까맣게 이가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 얘가 절대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충치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까맣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지켜볼 충치들이 있어요. 특히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어린 사람들은 까마면은 보통 파보면 엄청 깊어요. 말이 되게 애매하지만 치과의사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무조건 썩었다고 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다. 지켜볼 수 있는 충치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거 있어요. 충치가 보이는데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수준? 근데 환자분이 예방적 차원에서 어차피 나중에 치료를 할 거면 때웁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충치 치료를 했어. 레진을 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했는데 시력, 뭔가 아파. 그래서 교합 조정도 해보고 약도 발라보고 뭐 지각감인 처치도 해보고 이리저리 했는데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선택은 뭐냐?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하면은 신경을 제거하고 대체물질로 이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채워 놓으니까 실인 증상이 없어지는데, 신경치료하면 또 씌워야 되잖아요. 충치를 치료할까 말까 했었는데 신경치료까지 가서 이를 씌우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치과 의사도 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 환자분은 사실 너무 속이 상하겠죠.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신경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멀쩡한 치아를 충치 치료하겠다고 조금 건드렸다가 임플란트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요. 되게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충치 치료를 조금 할 때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왜 실이냐? 이를 파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아질층까지 가게 돼요. 당연히 상아질층까지 이렇게 파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를 떼우게 되죠. 근데 레진은 기본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딱딱해질 때 수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축이 되면 벽에서 이게 떨어지겠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좀 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많으면 여기 계면이 실인 거예요. 이게 레진 페일이라고 하는데 레진 실패죠. 그렇게 되면은 재빨리 대처를 해서 좀 다시 제거를 하고 좀 더 꼼꼼하게 적층 충전을 하거나 뭔가 수축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도록 잘 하거나 특별한 본딩, 즉 접착제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일단은 레진이라는 재료의 한계성과 치료할 때 운이 나쁨? 뭐 그런 게 겹치고 겹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건 있어요. 수축이 되는 초반에는 시리다가 결국엔 또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레진을 했다고 시리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주일이 흘렀는데 시린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빨리 치과에 가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돼요.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시린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치과로 빨리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정말 잘했다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금으로 씌웠다면 사실 신경치료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신경치료를 하면요, 이가 변색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색이 일어나고 금으로 씌웠으니까 밖으로는 안 보이는데 잇몸이랑 그 씌운 그 사이 틈에는 뿌리가 살짝 보일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 부위가 까맣게 되는 거는 안 썩었어도 내부 치아는 이미 변색이 돼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까맣게 보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그 잇몸 라인은 내려가는데 금이 따라 내려가 주진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가 조금씩 파이니까, 파이면 더 그림자 져서 더 까매 보이지. 그래서 변색이 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까맣게 되는 원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까맣다고 해서 무조건 썩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모르죠. 치과 가봐야 돼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거기 한 번만 쓱 긁어보면 알거든요. 사진 찍어보면 알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시면 검진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